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대체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CPI 발표를 하루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독일 지수, 영국 지수, 프랑스의 까크 지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유럽 증시를 봤을 때는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주요 국가들별로 어떠한 지수 흐름이 나타났을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독일 지수입니다.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1%로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합권 수준에서 이번에는 거래가 되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영국 지수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영국과 프랑스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움직임이 크게 포착이 됐다라기보다는 영국 지수가 0.42% 하락, 프랑스 까크 지수가 0.01% 하락하면서 그 낙폭이 또한 깊지는 않았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혼조 양상을 나타낸 것은 미국 CPI가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조금 더 짙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CPI가 전년 대비 3.2% 오를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이는 전달의 3.1%보다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근원 CPI 같은 경우 전년 대비 3.8% 상승하면서 전달의 4%에서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RJ 퓨처스의 수석시장 전략가는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온다면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더 많은 가능성과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발표가 될 이 CPI 지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시점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지 시간 기준 11일에 발표가 되니까요. 눈여겨보셨다가 유럽 증시는 또 어떠한 행보를 택하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확인해 보시면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1%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1.26% 하락한 71달러 선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이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원유 가격이 하락한 데에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인 EIA에서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133만 8천 배럴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0만 배럴 감소와 다르게 상승세를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재고가 늘어났다는 소식에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재고 같은 경우에도 802만 8천 배럴, 그리고 디젤 및 난방유 재고도 652만 8천 배럴 오르면서 이 수요의 대리 지표인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이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감을 부각시켰는데요. 이러한 여파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확인해 보시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0.16%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2029달러 선까지 밀려내려 앉는 모습이었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번 CPI 발표를 앞두고서 이렇게 연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CPI 발표에 따라서 금 가격도 상승을 할지 또 하락을 할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RJ 퓨처스 쪽에서는 이번에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된다면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더 많은 이유를 갖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서 금 시세도 앞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경기 심리가 짙어지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이번 CPI 발표 이후에는 또 금 가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 흐름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상황 궁금한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승해 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막이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내일 개장 전 발표되는 12월 CPI 지표와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는 관망세 속에 오늘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됐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45%, S&P 500은 0.57, 나스닥은 0.75%, 그리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1%의 상승으로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12월 CPI가 11월에 3.1%에서 12월에는 전년 대비 3.2% 상승하고 근원지수는 11월 4%에서 3.8%로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요일 개장 전에는 JP 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블랙록 등 대형 금융사들의 4,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건설업을 비롯해 임의 소비재, 방산, IT, 헬스케어, 유틸리티, 부동산 등이 상승했던 반면 기초소재와 에너지, 필수 소비재는 약세를 보였고 오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03%, 달러 인덱스는 0.2%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루이스 데겐도스 ECB 부총재가 유로존이 작년 4분기에 다시 침체되고 인플레이션도 향후 상승세가 몇 달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서 시장에 있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해 작년에 나타났던 빠른 디스인플레이션은 올해 둔화되고 연초에 일시적으로 멈출 것이라면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부터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다가 작년 11월 2.4%에서 12월에는 2.9%로 반등했다면서 그는 경제 지표들은 12월에 경기 위축을 가리키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기술적인 경기 침체와 단기적인 약세를 확인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ECB가 오는 25일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 현재 곤란한 결정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투자자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ECB가 올해 3월 또는 4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ECB는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데긴도스 총재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향후 결정은 데이터에 기반해 적절한 수준에 결정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영화와 TV,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부분에서 대규모 감원에 나선다는 뉴스로 아마존이 연 4일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아마존은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통해 트위치 직원 500명의 감원을 비롯해 영화와 TV 부분에서 수백 명을 감원한다면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 MGM 스튜디오 선임 부사장 마이크 홉킨스는 영화 스튜디오와 비디오 부분 감원을 통보하면서 회사가 더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컨센서스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014년 온라인 게이머들에게 유명한 라이브 스트리밍 게임 업체인 트위치를 10억 달러에 인수했고 이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 구축을 위해 현재까지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지난 2022년에는 MGM 스튜디오를 65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는데요. 감원이 집중된 곳은 트위치로 댄 클린시 트위치 CEO는 현재의 사업 규모에 견주어 적정 인력 구매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감원 결정을 내렸다면서 조직이 여전히 사업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감원 배경을 밝힌 가운데 트위치의 감원은 이번에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세 번째로 지난해 3월에 약 400명, 10월에도 고객 대행 부분 직원 일부를 해고했으며 이번에는 500명 이상이 더 해고될 예정입니다. 휴렛패커드의 계열사인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인공지능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네트워킹 업체인 주니퍼 네트워크스를 140억 달러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HP는 주니퍼에 주당 40달러의 현금을 지불키로 했으며 이것은 전일 종가 대비 32%의 프리미엄을 얹은 것으로 지난 2015년 휴렛패커드에서 분사한 HPE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그리고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니퍼 네트워크스는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 및 장비 제조 업체이며 특히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사용자의 무선 액세스를 최적화하는 미스트 AI라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HPE 측은 인수자금을 일단 시티그룹과 JP모건, 미주호에서 대출로 조달한 뒤 차환 대출과 우선주 발행 그리고 사내유보 현금 등으로 득갚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시작으로 주간 신규 실업 시장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 연방재무부의
12월 미국 재정 적자가 발표될 예정이며 인포시스 LTD, 노던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븐앤홀딩스, 그리고 콘크리트 펌핑 홀딩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하락했고요. 0.75% 밀린 2,541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더 약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1.04% 내린 875포인트 선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다 투자 심리가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1% 넘는 약세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어떠한 주체가 사고 팔았는지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상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이탈했습니다. 기관이 1,41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외국인도 238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3,500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은 2,959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났고요. 2,289억 원 판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도 547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양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두 다 이탈했고 이제 CPI 경계감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관망 심리가 좀 짙게 나타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안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특징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에서 뚜렷한 주도 섹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테마를 형성하면서 그 테마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선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KC코트렐 이러한 친환경 관련 종목들, 탄소 배출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에코바이오가 특히나 29.88%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어제를 기점으로 그 전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에코바이오가 주목을 받았는데 어제 정규장에서까지 이렇게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종가 7,520원 구간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17.64% 오른 7,870원을 기록한 가운데 KC코트렐이 5.7% 오른 1,800원을 기록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린 건데요.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친환경 석유 대체 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가 됐습니다. 개정법은 석유 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 원료를 투입하는 것을 허용했고요. 또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 연료, 또 재생 합성 연료 등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의 개발 이용 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정유업계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던 법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이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 이 석유 업계의 과감한 투자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친환경 관련 종목들 어제 급등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앞서 지난 9일에 이 국회 본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도 이제 증권 시장처럼 이러한 자기 거래와 위탁 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친환경 관련 종목들 어제 급등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이 OCI 홀딩스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이러한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쪽으로도 관심도를 높이면서 OCI 홀딩스가 5.77%, 하나솔루션이 4.19%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안고 크게 올라줬던 섹터인데요. 바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5% 오른 13만 6,300원을 기록했고요. 한화 시스템이 3.79%, LIG 넥스원이 3.34%, 세트랙아이가 3.24%, 한국항공우주가 1.66% 상승하면서 어제 우주항공 종목들 쪽으로도 기대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이 마련이 됐기 때문이었는데요. 국회는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국무회의 심사와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5월 안으로 이 부분이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우주항공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과 함께 어제 이렇게 관련 종목들 급등해줬습니다. 특히 여기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우주선 그리고 보조장치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관련 종목으로 많이 엮이고는 하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레이더를 생산하는 점에서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SK증권 측에서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통과는 지난 2년 동안 지지부진 끌어오던 그러한 사안이었는데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소식 자체만으로도 관련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어떠한 스텝을 밟게 될지에 따라서 우주항공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요동칠 수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정부의 정책 지원 모멘텀을 안고 있는 그러한 섹터들은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 또 투자 심리가 약화하면서 냉랭했던 그러한 섹터도 있었습니다. 바로 2차전지 종목들인데요. 우선 LG화학이 1.48% 하락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68%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종목군들 어제 투자 심리가 대체로 많이 흔들린 가운데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 쪽에서도 2% 넘는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우선 이렇게 투자 심리를 냉랭하게 만든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었는데요.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2차 전지주를 향한 우려감을 더욱더 확산시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4분기 영업이익 3,382억 원을 거두면서 3분기에 기록했던 7,312억 원보다 53%나 줄어들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4분기 영업이익은 6천억 원 안팎에 달하고 있었던 증권가의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꺾인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감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또 국내 증권사들도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줄줄이 하향 조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준 55만 원 그리고 58만 원에서 각각 50만 원과 53만 원으로 대폭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올해에는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제너럴모터스와의 생산세 공제 지급 관련 협의와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서 실적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하향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어제 냉랭해졌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2차 전지주를 향한 여러 가지 좀 장애물이 될 만한 그러한 이슈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슈 체킹 필수적으로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